여기는 수성구 입주 1년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촬영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인데요. 이 아파트는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렵네요. 바로 이 단지 전체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단지인데요. 입주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불 켜진 집을 찾아보기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장러 아임TV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대구 매미 시리즈 수성구 2편을 준비했는데요. 수성구 내에서도 미분양의 양상은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미분양이 있는 반면에 결국 공매로까지 치닫는 단지가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입주 1년이 지난 신축 아파트 수성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는요. 수성구 파동의 위치, 2024년 3월 입주,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6개동, 총 394세대입니다. 분양가는 5구 타입 126세대 3억 3,350에서 3억 5,480만원, 확장비 2,700만원을 포함하면 분양가 최고 3억 8,180만원, 84타입 268세대 5억에서 5억 4,190만원, 확장비 3천만원을 포함하면 분양가 최고 5억 7,190만원입니다. 21년 10월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중도금 40%의 이자 후불제였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고 22년 말 23년 초 주변 시세가 전용 8사 기준 3억 후반에서 4억 원대로 추락하면서 5억 원대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게 돼버렸죠. 게다가 미분양 단지의 해소를 위해 할인 분양하는 단지들이 등장했고, 이런 분위기에서 수분양자들은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차라리 계약 포기를 하고 다른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으로 계약 포기를 하는 세대도 발생하게 되죠. 이배협의 정보공개 요청 결과 23년 1월 기준 분양률이 40%대 정도였고요. 이후 할인 분양이나 분양 혜택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는 않았고 24년 3월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25년 5월 현재 그동안의 거래 현황을 보면 직거래 단 2건 이외에는 매매 거래가 없고요. 입주 이후 전월세 거래가 소량 있었고 25년 5월 7일 현재 K아파트 주택인도일 정보에서 확인한 결과 총 96건으로 입주율이 24%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입주 1년이 된 아파트임에도 미분양 해소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 공실로 불 꺼진 아파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아파트 288가구와 상가가 일괄 공매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어 CR리츠 1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기업 구조조정 리츠인데요.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하기 위한 리츠입니다. CR리츠란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시공사인 우방이 지분 100%를 출자하고 사실상 우방이 CR리츠를 통해 PF 대출을 상환해 주는 구조라고 하네요. 우방 관계자에 따르면 CR리츠를 통해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을 임대 운영한 후 매각을 통해 손실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해소되고 임대세대의 유입으로 단지와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럼 시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임대 운영 기간이 종료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시세가 안정되거나 상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분양 세대의 시세보다 임대 아파트의 임대가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서 시세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고 매도 시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죠. 그래도 지금의 불 꺼진 아파트보다는 활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방의 분양 세대는 미분양이 먼저 해소되어야 매매 시장도 열릴 것이고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3개월이 지난 또 다른 단지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인근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는요. 25년 1월 입주를 시작했고요.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 17개동 755세대입니다. 평형 구성은 30평부터 82평까지인데요. 전용 84 타입 34평이 487세대로 주력이고요. 복층 구조와 펜트하우스 2세대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초기 분양가 대비 페이백, 할인, 옵션 등 모두 포함 15%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 중인데요. 전용 84 기준 초기 분양가는 확장비 3천만 원을 포함 5억 1,920에서 5억 8,521만 원이었고요. 현재 옵션 포함 할인 적용하면 4억 5,330에서 5억 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약 7천에서 8천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전용 84 기준 매물은 4억 5천에서 5억 3천만 원까지 나와 있네요. 배치도 보시면 부츠꼴로 쫙 줄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장에 지금 와보니까 동과 동 사이가 생각보다 더 좁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파트 느낌이 아니고 펜션 느낌? 그죠? 베란다 느낌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잘 볼 수 없는 배치도에 잘 볼 수 없는 이 경사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단지 기본 정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하 2, 3층 뭐 깊어야 4층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얘는 모집 공고를 보면 지하 7층이더라고요.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까지인데 저도 지하 7층이라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대를 알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네, 지하 7층이라고 해서 진짜 믿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이쪽에 현장을 그 전에 공사할 때부터 임장을 제가 다녔었거든요.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고 있다가 특히나 그 7층을 알고 현장에 와보니까 그 경사도가 너무 진짜 체감되는 거죠. 맞아. 우리 아까 차로 한참 올라왔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잘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아파트. 특색 있는 아파트이기는 한 것 같아요. 도심속 전원 아파트. 고층이 15층이니까 안정감은 있는데 굉장히 빽빽하게 안정한 느낌. 계단식으로 한층 내려가면서 짓고 한층 내려가면서 짓고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지하 7층이라는 그 경사도가 체감이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그냥 다 보여요. 현장에 오니까. 진짜. 그래서 조경은 좀 약하고 단지는 좀 빽빽한 느낌이고 단차는 심하고. 보이는 오른쪽 이게 법이산이고 그리고 요게 우방 아이유쉘이고 요게 지금 푸르지오 더샵 이거든요. 파동 들어오는 초입이 요 앞쪽이고 여기서 초입에 있는 아파트 3개 단지가 지금 신축인 거죠. 요렇게 스위첸까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입지는 조금 더 약해지면서 해무로가 있는 거고.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경사도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계단식 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경사도로 인해 지하 7층이라는 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원 속의 아파트라 개인적으로는 리조트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파동의 입지는 대중교통은 약하지만 파동 IC 4차 순환도로 신천대로 접근성이 용이해 자차 이용은 편리한 곳입니다. 법이산과 신천이 있어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단지죠. 다음 주변 단지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23년 10월 입주 2년차 1299세대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은 아직 비과세 구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확장비 3천만원 포함 분양가 최고 5억 7,800만원이었고요. 24년 7월 실거래 5억 9천만원의 신고가를 찍고 이후의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전용 84 기준 매물은 5억 8천에서 6억 8천만원까지 나와 있네요. 다음 23년 12월 입주 2년차 795세대 수성 해머로 하이엔도 마찬가지 아직 비과세 구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확장비 3천만원 포함 분양가 최고 5억 5,900만원이었고요. 24년 4월 실거래 4억 7,500만원 이후에 중개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전용 84 기준 매물은 4억 7,500에서 6억까지 나와 있네요.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당가 기준으로 본다면 전용 84의 구성비가 조금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과 수성 해머로 하이엔의 가격 차이는 1억 원 정도인데요. 입지나 가격 면에서 이 둘 사이에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분양률은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할인된 이 가격이 조금씩 수용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성구에서 소외되는 입지 파동. 수성구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기에는 수성구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거래에서나 분양시장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봤던 지역이었고요. 급격한 하락기에도 한정된 곳에 많은 입주량과 다소 부족한 입지로 회복세를 보이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수성구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지 전체가 공매로 넘어가기도 하는 곳 파동. 이 모든 과정은 입지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결국 대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차츰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매매 시리즈는 지난 영상에 이어 수성구의 미분양을 살펴보았는데요.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수성구 준공 후 미분양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청약을 할 때도 미분양 단지를 선택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것은 입지와 시세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할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